자, 안녕하세요. 최영석 박사의 한의학 강의. 오늘은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세 명의 학자가 있죠.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. 첫 번째, 누구죠? 스티븐 윌리엄 호킹. 이론 물리학자죠. 우리가 물리학이라 그러면 뉴턴의 물리학을 생각하는데 스티븐 호킹 같은 엄청나게 그 미지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 물리학자도 있습니다. 또 맨 오른쪽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분을 참 존경했었어요. 우리의 스타였죠. 카을 세이건입니다. 미국의 천문학자고요. 천체 물리학자라고 불립니다. 가운데 있는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닐 보어입니다. 원자 구조, 원자의 구조 모형을 제일 처음 제시했고요. 이분도 이제 입자 물리학, 양자 물리학의 길을 닦으신 분이죠. 이 닐 보어는 이 만화 진짜 재밌거든요. 이 만화 제목이 야간의 공대생 만화. 저는 사서 봤는데 처음에 이제 웹페이지에서 좀 보다가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.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대요. 그래서 사실 핵무기도 만들고 그랬다는데 좀 이런 식이죠. 차 뒤에 공간이 있는지 절대 못 알아듣는. 어때요?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연력학, 뭐 전자기학 외에도 물리학의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 이론 물리학, 그리고 천체 물리학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의학과 물리학 이 시간에는 한방과 이 물리학 사이의 접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물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. A science that deals with matter and energy and their interaction. 그것은 질과 에너지, 그리고 그 질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학문이다. 잘 느낌은 안 오는데 한번 또 보죠. 이 물리학, 피직스는 자연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피지스에서 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물리학은 이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, 자연과학의 시초겠죠.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운동에 관해서 설명했다고 해요. 그리고 현재 쓰이는 이 물리는, 물리라는 그 한자 말은 일본의 그 난학,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온 학문들을 그 이르는 말에서 물리라고 처음 번역했다고 합니다. 이 피직스를. 난학은 의학에도 끼친 영향이 매우 크죠.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리학이 시작돼서 발전해 나왔죠. 뉴턴도 나오고 아인슈타인도 나오고. 그럼 동양에는 어땠을까요? 동양에는 물리학적 전통이 없었을까요? 사실 동양에도 그 물리학적 전통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바로 천문학인데요. 천문지리라는 말을 쓰죠. 여기는 천문학과 지리학, 하늘 그리고 땅을 다 합친 말이죠. 이렇게 중국에서도 별자리도 그리고 천문에 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. 왜 했을까요? 하늘이 돌아가는 그 법칙을 알므로써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. 뭐 기후의 변화, 계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천문지리하면 천문지리 도사, 미래 점을 치는 식으로 많이 쓰이죠. 하지만 옛날에는 분명히 물리학이었고요. 이건 뭐 동서양이 똑같습니다. 천문을 연구한 이유는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크리티컬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농사 일을 예측하고 하는 것이 인생을 예측하고 하는 것으로 다 발전이 됐고요. 이렇게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죠. 타고나는 어떤 그 성질, 그때의 기운이 계속 미래에 영향을 주고 그를 통해서 잘 연구하면 이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. 이런 식으로까지 좀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그 시작은 동양에서도 역시 물리학이었습니다. 천문학이라는 물리학이죠. 학이었죠. 천체 물리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 제갈공명 뭐 삼국지에 많이 나오잖아요. 뭐 구름을 다스리고 뭐 저기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그걸 또 전쟁에 이용하고 하는 얘기가 모두 다 이 천문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. 또 뭐 지리학은 뭐 토지를 나눈다든지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겠죠. 뭐 댐을 쌓고 뭐 이집트에서 그런 고대 기하학이 발전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었고요. 그다음에 이건 뭐 중국에서 뭐 돌판에 새긴 수학책이고 또 이렇게 중국에서 기하학을 연구한 내용들입니다. 이 모든 것이 뭐 농사를 지을 때 뭐 언제 비가 올지 서리가 올지 봄이 올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된 학문이었습니다. 이런 규칙성을 알고 함으로써 농사와 수렵 그리고 겨울철 등에 대비할 수 있었죠. 그 가운데서 뭐 일식 월식 이런 것도 관찰하게 되고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저런 것이 우리 인체 또 인체의 어떤 변화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인간의 운명과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겠죠.
또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. 경물치지는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. 앞에 나오는 그 경물 그리고 치지 이 네 단어를 경물치지라고 하고요.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격이라는 것이 저 격자가 규격, 뭐 파격, 어떤 격식을 파괴하다 파격에 쓰이는 말이고 긴 나무를 일컫는 글자입니다. 저 격자가 나무 목변이죠. 그래서 어떤 물체, 오브젝트를 매저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질을 매조해서 자세히 알므로써 지극한 진리에 도달한다. 지, 뭐 지혜, 도에 도달한다.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 물리학과 가장 근접한 말로 이제 쓰였습니다.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그 자연과학을 뜻하는 말로 이제 구한말에 쓰이게 되거든요. 그 이재마 선생님의 격치고, 그 격치란 말도 이 경물치지에서 나온 말입니다. 이 글은 조성호 교수님이신데요. 브라운대 이학 박사시고요. 물리학과 첨단 기술이라는 그 잡지에서 제가 발췌한 글입니다. 이 경물과 치지, 이 격치는 사물의 이치를 살핀다는 뜻으로 현대 일부 학자들은 사물에 대한 탐구, the investigation of things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물, 물체를 잘 매조해서 아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개발하는 이런 의미는 그 자연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지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학문, 오늘날의 물리학과 상통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. 저는 이 책 중국의 과학과 문명 한의대에 들어가자마자 예과 때 어떤 교수님이 리포트 숙제로 내줘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그 당시에 이 책이 전 되게 재미없더라고요. 좀 돼지목의 진주였던 것 같아요. 이 조셉 니담이 발견한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 관한 얘기거든요. 이 책을 보면 이 중국 고대의 그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당시에 이 중국에는 과학이 없었다라고 믿었던 서양 사람들한테 꽤 많은 충격을 줬었다 그래요. 20세기에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그 성과물로 일컬어집니다. 중국의 과학과 문명. 재밌는 것은 이 두 번째 책인데요. 여러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책이 번역돼서 나온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. 수학, 하늘과 땅의 과학, 물리학입니다. 즉 고대 중국에 있었던 물리학의 전통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책이죠. 뭐 수학에서부터 천문학, 기상학 똑같죠. 우리가 앞서 얘기한 천문학과 기상학 그리고 지리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물리학의 전통이었죠. 당시 중국은 실용주의적 정신과 그에 따른 대수학의 발달로 이 전문적인 천문학 기록이 많이 있었대요. 사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중국은 그 당시에 의학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동양이라 그래서 되게 정근대적이고 뭐 정신만 생각하는 의학을 생각하는데 한약의 기초인 장준경 선생님의 상한론은 지극히 실증적이고 과학적인, 지금으로 봐서 과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의학서적입니다. 저는 이 니담의 책을 읽으면서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너무 어쩌라고,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? 뭐 당연히 중국에 수레도 발견하고 뭐 기하학도 발전하고 당연히 그랬던 거지. 뭘 이게 책으로 써야 될 일인가?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당시 서양인들은 이 중국 하면 막 귀신과 대화하고 뭐 자연과 조화롭게 막 구름을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만 상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. 만약에 제가 서양인들한테 당신네도 밥을 먹네? 그러면 당연하지 우리도 밥도 먹고 살지. 뭐 이런 느낌일까요?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주 탄생에 관한 학설을 가지고 동서양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. 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와 영성? 뭐 피장파장이죠. 서양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마치 중국에는 과학과 문명이 없었던 것처럼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저도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와 영성. 서양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야 우린 밥 안 먹고 산 줄 알아?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의사들이 보기엔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. 그리스, 유럽에서도 옛날에는 우리랑 똑같이 매우 자연주의적인 의학을 했고요. 조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을 했고요. 또 밸런스, 균형을 맞추려는 의학을 했었습니다. 그 이야기를 우주 탄생을 어떻게 동서에서 봐왔는지 얘기해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